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청필입니다.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저녁 7시 59분입니다. 자, 전방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하늘에는 초승달이 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 추석이 9일 후인 9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일이 지나면 저 초승달이 동그란 보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힘차게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결실의 계절, 사색의 계절, 수확의 계절, 독서의 계절,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올림픽대교의 불빛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34년 전 제24회 서울올림픽을 기념해서 건설된 올림픽대교입니다. 지금 오른쪽 보행로에 조깅, 달리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선진국 위주로 조깅 문화가 많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반열에 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OECD의 이른바 선진국 클럽이라고 하는 OECD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달리기를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속된 말로 먹고 살만 하니까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운동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되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건강도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조깅을 하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자, 약간 오르막길 힘차게 페달을 밟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올림픽대교 남단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곳이 조명이 며칠 동안 꺼져 있었는데요. 민원을 누가 제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켜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조명이 켜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를 비추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림픽대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올림픽대교 남단에서 잠실철교 남단 근처까지는 직선 주로가 쭉 한 400m 정도 뻗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약간 울퉁불퉁합니다. 여기가 자, 여기도 지난주에는 불이 꺼져 있었는데 지금은 불이 켜져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20년 6개월 전에
그러니까 2002년 3월 달에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하게는 2002년 3월 1일 3.1절 때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면 우리나라의 한일 월드컵 붉은 악마의 뜨거운 함성이 전국을 휩쓸었던 그 시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었던 그 해에 3월 1일에 마라톤을 시작했으니까 그때 석촌호수 한 바퀴 10.25km, 석촌호수 4바퀴입니다.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달리 60분의 시간, 즉 1시간 동안 달리면서 제 마라톤의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로부터 오늘이 2022년 9월 1일이니까 정확하게 제가 마라톤 시작한 지 20년 6개월이 됐습니다. 20년 6개월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제가 마라톤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42.19km 완주 횟수는 86회입니다. 지난 6월 8일 날 86번째 풀코스를 잠실 종합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보조경기장 400m 트랙을 100여 바퀴 달렸습니다. 트랙에서 100여 바퀴 달리면서 풀코스 완주하기는 제가 86번 풀코스 완주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6월 8일 날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400m 트랙에서 100여 바퀴를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름에는 풀코스를 달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제 마라톤 입문 20년 6개월이 됐고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87번째 풀코스를 달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좀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그 풀코스 완주 중에 제가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마라톤 대회 때 3시간 19분 48초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게 벌써 18년 6개월 전입니다.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 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의 기록으로 개인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요. 그때 동아마라톤 참가자 한 25,000명 중에 1818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마라톤 풀코스 완주자 중에 상위 8% 정도의 우수한 기록으로 저의 개인 최고 기록 3시간 19분 48초를 달성했습니다. 자, 오르막길 정상입니다. 이제 다시 내리막길입니다. 자, 그리고 20년 6개월 동안 풀코스를 86번 완주했으니까 연평균 풀코스 완주 횟수는 4.2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가 4120km인데요. 지구 한 바퀴에 한 3분의 2 정도, 즉 67%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 한 26,700km 정도 달렸습니다. 20년 6개월 동안 한 26,700km를 달렸기 때문에 일평균 훈련거리 매일 평균을 내면 일평균 훈련거리는 한 3.63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이기 때문에 20년 6개월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1.5바퀴씩 달려온 셈입니다.
자, 한강바람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저녁인데 서울 시내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동쪽 지역으로, 저는 현재 서울의 동쪽 지역인 풍라토성 나들목 쪽에서 서쪽 지역인 잠실 나들목 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즉 서울 외곽 쪽으로 자전거를 달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지, 주말도 아니고 평일인데도 인천 경인항에서 출발해서 이곳 한강 자전거길, 그 다음에 팔당대교, 경기도 양평, 여주,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탄금대, 수안보 온천, 그 다음에 태백산맥 이화령 넘어서 낙동강 자전거길을 따라 낙동강 하구뚝, 을숙도까지 이어지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인데요. 인천 경인항에서 부산의 을숙도까지 무려 633km입니다. 633km 자전거를 시속 20km로 달리게 되면 한 32시간 정도 달리게 되면, 안 쉬고 32시간 동안 달리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달린다라고 유튜브에서 제가 본 적도 있는데요. 저는 천천히 달리기 때문에 시속 15km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좀 빨리 달리는 분들은 시속 20km로 달리게 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종주 자전거길 633km를 한 32시간 정도면 주파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달려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1968년 8월 28일에 미국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광장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했는데요.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흑백 차별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유명하죠. 저도 인천에서 부산까지 633km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달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잠실 시내에 들어와, 잠실 나들목인데요. 전방을 비추면서 가겠습니다. 셀카봉을 들고 이렇게 전방을 비추면서 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왼손으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셀카봉을 잡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반면에 저를 비추고 가면, 셀카봉으로 전방이 아니라 저를 비추면서 자전거를 타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잠실 나들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잠실벌에 주민들이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하러 이동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잠실 나들목 위로는 올림픽대교가 있습니다. 한강의 남쪽 변을 따라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올림픽대로가 이곳 잠실 나들목 위로 통과합니다. 자, 잠실 나들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 출퇴근할 때 이곳 잠실 나들목을 비춰보겠습니다. 잠실 나들목입니다. 화이팅! 자, 횡단보도 신호가 곧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걸 라인을 설치해 놨지. 시멘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공사를 했구나. 자, 제가 잠실 나들목을 통과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잠실벌로 진입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은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안 됐습니다. 즉 동쪽 지역이 왼쪽인데요.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안 되어 있고, 반면에 오른쪽 즉 서쪽 지역은 잠실 주공 2단지가 한 15년쯤 전에 재건축이 돼서 현재 명칭은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자, 계속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자전거 진짜 가을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고, 봄은 봄도 좀 좋긴 한데 봄은 짧은 것 같습니다. 봄 약간 4월달이 가장 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4월이 괜찮은데요. 4월 잠깐 그렇게 선선한 날씨고, 바로 5월이 되면 바로 더위가 찾아와 버리니까 우리나라는 봄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이제 가을도 9월, 10월, 한 11월까지, 가을은 봄보다는 좀 더 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봄은 짧게 지나가 버리고 바로 더위가 찾아와 버리는데요. 반면에 가을은 지구온난화나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빨리 겨울이 왔다라는 느낌이 안 들죠. 지구온난화 그런 영향 때문에 기온 자체가 높으니까 가을에서 바로 추운 겨울로 접어든 느낌은 상대적으로 덜한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때문에. 자, 이제 잠실 주공 5단지 아파트의 여기가 입구입니다. 물론 출입구가 여러 군데이긴 한데, 여기 제가 동쪽 방향, 여기도 하나의 출입구입니다. 자, 이제 횡단보도 또 대기를 합니다. 여기 현수막이 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송파의 오피니언 리더를 모십니다. 어디에서 모시는 거지? 2022 송파 인문학 최고위 과정 참가자 모집. 어디에서나 송파구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가 송파구청 교육 무슨 과로 되어 있어서 송파구청에서 오피니언 리더 송파 인문학 최고위 과정 참가자 모집. 이제 독서의 계절이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자, 가을은 공부하기에도 좋고, 일하기에도 좋고, 독서하기에도 좋고, 사색하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고, 낭만을 즐기기에도 좋고, 정말 가을은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마라톤이든 자전거 타기든 등산이든 다 좋아하는데요. 정말 운동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라톤 또는 자전거 타기, 등산을 즐기시면서 올해 가을을 만끽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운동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운동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인생관에 따라, 그 철학에 따라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냐 이런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알파벳 B와 D 사이의 C다. 그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B는 벌스입니다. 벌스, 탄생, 출생 이런 의미고요. D는 데스, 죽음, 사망 이런 뜻이고요. 가운데 철자인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 선택. 그건 뭐냐? 제가 이제 법을 전공했습니다마는 민법에서 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뭐 책임 능력 여러 용어가 있는데요. 민법상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은, 자연인은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 권리 능력이 자동으로 부여가 됩니다. 유일한 애외가 태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출생하기는 전이지만 유일하게 애외로서 상속에 있어서는 태아한테도 상속권을 줍니다. 단 죽어서 태어났다, 즉 사산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소급해 가지고 상속권을 박탈을 하는데요. 반면에 살아서 태어났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인은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에만 권리 능력이 부여가 되는데, 태아는 아직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이 아니지만 애외로서 상속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상속권이 있다 보니까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태아가 태어났다. 그랬을 경우에 그 아버지의 유산은 엄마만 단독으로 상속하는 게 아니라 태아도 공동 상속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물론 엄마는 아버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50%를 더 받으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억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엄마와 이제 태아가 있었다면 공동 상속을 하다 보니까 단 엄마는 50%를 더 받으니까 아버지의 유산 3억 원을 엄마가 2억 원, 태아가 나중에 태어나면 1억 원, 즉 2대1의 비율로 50%니까 그렇진 않겠습니다. 2억 5천을 A로 든 게 맞겠습니다. 2억 5천을 A로 들면 아버지가 2억 5천의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유산은 엄마가 1억 5천, 태아가 출생하게 되면 1억, 그래서 1.5대 1의 비율로 해서 총 2억 5천의 유산을 엄마가 1억 5천, 태아가 출생하면 1억 원, 이런 식으로 1.5대 1의 비율로 공동 상속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권리 능력의 애외로서 태아가 출생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외적으로 유일하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조항이 태아의 상속 관련 권리 능력 인정인데요. 그게 유일한 애외입니다. 그 한 가지 애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은 출생해야만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리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건데요. 사람은 출생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선택의 연속. 뭐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건지 아니면 대학에 진학할 건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할 건지 아니면 대학원으로 진학할 건지 이것도 또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또 뭐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했다 그러면 결혼을 뭐 20대 후반에 할지 30대 초반에 할지 그것도 다 선택의 연속.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샤르트르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즉 출생부터 사망하기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설이 유력한데요. 그렇듯이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선택을 계속 하는데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우선순위에 둘지 건강을 우선순위에 둘지 또 건강 차원에서 운동을 우선순위에 둘지 또 운동을 한다면 저처럼 달리기나 마라톤이나 등산 자전거 타기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테니스나 축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을 선택할지 모든 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는 분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또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운동에 두지 않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동은 정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아시는 말입니다만은 돈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그만큼 목숨이 중요하고 목숨은 결국은 건강이 중요한 거죠. 건강. 요즘은 기대 여명은 많이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그렇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 여자 평균적으로 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건강 수명은 늘지 않아 가지고 한 65세 이상은 병치레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 병치레를 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이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가을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건강이 중요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그러한 가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건강의 소중함,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습관 형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